현재의 피프티 사태에서 이 멤버들에 대한 잣대가 다시 한번 계속하여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 역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의 통수를 친 공범이다, 아니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한 주제로 한번 영상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프티 멤버들만이 아니라 함께 상표권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부모님들에게까지 공범의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멤버를 빼돌린 거냐 대 자극적 워딩일 뿐이다 라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딱 맞서고 있는 예고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백이사가 함께 참여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한간에선 이런 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안성일 씨의 학력, 경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와 증거까지 함께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안성일 씨와 손승연 씨 사태를 빼놓고 피프티 사태를 말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은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단순히 피프티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성일 씨와 손승연 씨의 사례까지 모조리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응당 마땅하다. 네, 이런 말들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분노를 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말 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와서 정산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나아가선 우리가 일정적으로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밝힌 내용 보니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네? 뭔가 오해가 있구나. 이 정도의 판단만 내려줘도 합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의 카톡 연락 하나조차의 대답이 없다라는 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고 보니 이 멤버들이 그저 자신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리가 예상하기론 더기버스가 되겠죠? 그런 새로운 소속사로 옮겨서 자신들의 실리를 더욱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지금껏 가처분 승소의 확신을 가지고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직도 이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멤버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니? 아니면 불법을 저질렀니?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그저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내용 증명을 보낸 것뿐이다. 만약 이때 대화를 하고 개선을 하고 시정을 했다면 풀렸을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이 사태가 번지게 된 거 아니냐. 아니, 자칭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모르는 이 멤버들도 공범이다. 어떻게 범죄자 취급을 하냐. 잘못된 부분, 지적, 요구도 못하는 거냐.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후자에 가까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멤버들이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개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증명하고 너희가 궁금해하는 거 공개하겠다 이미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보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냥 저희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데 대화조차 시도해보지 않고 숙소를 탈주한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고소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멤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일을 일사천리하게 그것도 아예 작정을 한 것처럼 진행을 한 것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자신들의 이득,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꿰어냈을 걸로 생각되는 안성일 씨와 더기버스의 주장. 혁신, 기존의 판을 뒤집는다.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의 멘트일 뿐이다. 라는 촌철살인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건 멤버들에게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기도 쉽지 않고 또 혼자의 힘으로 조직의 체계와 룰은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단기간에 더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말은 전부 다 입발린 말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는요. 이제 PFT는 상품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도 결국 이들의 손을 놓아버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협상이 됐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뭐 돌아와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참 황당한 광고 문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PFT 사태가 남긴 것. 이 비즈니스에서 통화 녹음은 필수. 업무폰으로는 무조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해야 한다. 자, 오죽했으면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핸드폰의 법적 특성상 녹음 기능 자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한국 핸드폰이다 보니 그냥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PFT 사태에서 정말 이 통화 녹음이 없었다면 전홍준 대표님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갤럭시예요. 왜 갤럭시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핸드폰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픈 현상조차도 PFT 멤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게 참 뭐냐라는 반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PFT 사태의 포인트는 두 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의견도 있어요. 첫째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제 막 미성년자를 보단한 아이들이 그것도 앨범 연습과 여러 활동으로 바빴을 텐데 기업 상황, 투자 유치, 지출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횡령, 정산 누락 이런 정황을 의심한다라는 게 가능한 거냐. 100번 양보해서 가능하다 친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를 찾아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순서 없이 대뜸 고소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라는 건요.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패소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소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이 고소했던 시기부터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 게 아니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떠오르는 한 명의 사람이 있죠. 여기에 대해선 전홍준 대표님도 강력하게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도 뭐 주체적인 판단으로 고소를 했다.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그래서 통수돌 아니냐. 더불어서 두 번째는 팬들과의 소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떠나서 이 멤버들이 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줄 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초창기 때부터 이 전홍준 대표님의 녹취록이 뜨면서 이미 여론이 발생조차 하기도 전에 이 PFT 사태에서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멤버들보다 대표님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 PFT의 멤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PFT 멤버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사건이 벌어지고 수십 일이 지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팬들에게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모습들. 참 모모랜드라는 걸그룹에서 쫓겨났던 연우라는 멤버는요. 다른 걸그룹이지만 쫓겨났음에도 팬들과 소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잘 나가는 엄청난 걸그룹들도 이들 PFT보다 더 엄청난 스케줄에 시달리면서도 압도적으로 팬들과의 소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와 같은 유튜버들조차도 이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을 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팬들과 이렇게 소통을 부재하고 눈과 귀를 닫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괘씸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연예인으로서 팬들과 대중들에게 있어서 신뢰관계가
자신들이 말하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대중들과의 신뢰관계가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났다. 이런 말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 피프티 사태, 이 더기버스 기획사가 자신감이 충만했었던 건 이런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투자금들 다 대다수가 피프티에게 들어갔죠. 이 자금줄이 거의 말라가는 것을 직접 역해서 확인하고서 광고, 성급 투자 문의들을 캔슬시키며, 아시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드렸던 자료들만 봐도 이 어트랙트 측에 전달조차 되지 않은 광고 건수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것들을 모조리 단절시킨 것이 바로 이 더기버스 측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건 말건 6개월만 지나면 어트랙트가 부도가 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왜냐? 최근 기십억 단위의 저금리 투자금이 유입되고 광장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야, 전홍준 대표가 생각보다 더 자금력이 있구나, 알아서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더기버스 측에서도 피프티 멤버들 측에서도 협상하기도 편하고요. 나아가서는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광장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투자금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대중들조차 어떻죠? 이 피프티 멤버와 안성일 씨 더기버스가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을 지지하고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이 트롯 가수로 데뷔를 해도 응원하겠다. 그 얘기는 시니어 세대 분들조차 전홍준 대표님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MZ 세대들조차, 젊은 세대들조차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보통은 걸그룹 가수들이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갑질을 가수가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멤버들을 걱정하는 팬들과 소통조차 하지 않은 채 눈과 귀를 모조리 닫아버린 현재의 피프티 멤버들. 자, 16일날 방영될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중립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중립적인 방송 프로그램이건 아니던지 간에 이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이 돼버리면요, 이 피프티 멤버들 승소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맞네,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저렇게 가처분 인용해서 승소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저렇게 했던 거네. 자, 이런 말들도 터져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에는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의 탓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프티 멤버들이 방송에 등장해서 인생의 모든 게 날아가요. 물론 이건 피프티 멤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게 날아간다. 그런데 참 이 문구가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식으로 사진을 올려놓은 거죠. 왜냐? 이 멤버들이 안성일 씨와 더기버스에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옳지 않은 행위다라는 것은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인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법적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면 이들 멤버에게 이미지상 좋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은 아예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60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 자체가 이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처럼, 이 멤버들이 비판받는 것처럼 정말 자신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떼고 뭐 더기버스에서 더 좋은 수익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돈만 보고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 아쉬운 선택이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멤버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이 멤버들이
부모님을 설득을 하든 최소한 양쪽 중에 한쪽은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회를 발로 차고서 지금 여전히 눈과 귀를 닫은 채 인용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멤버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미 앞으로 이 걸그룹 활동에 있어서는 패소한 것과도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피프티 사태가 중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이면 드디어 마지막 공판도 열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들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만 글쎄요.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전홍준 대표님이 아니라 더기버스와 바로 피프티 멤버들 본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원에서 한 번에 조정기를 줬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얘기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추가 권고를 협의 권고를 받게 됐죠. 16일까지. 그런데 오늘이 벌써 14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시간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전홍준 대표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깜놀 소식들이었죠. 전홍준 대표님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나서 지금 이 16일까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뭔가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티 사태가 등판할 일은 없었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라도 이 방송에 대한 거부라던가 또는 방송일에 대해서 조금 미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자 날짜로 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판부에서는 애시당초 16일까지 추가 협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16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어제 주말 동안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소식이 터지기 직전에 전홍준 대표님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죠. 이 8월 9일날 피프티 멤버들과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멤버들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법원에서는 16일까지 추가 협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홍준 대표님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했고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오늘이 14일입니다. 자, 내일 15일 광복절만 지나고 나면 16일 수요일날 드디어 협의 기간마저도 끝이 납니다. 제가 볼 땐 전홍준 대표님의 개인적인 골든타임은 이미 첫 조정회부 때까지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볼 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피프티 사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알리면서 이 중소들의 배신, 민심을 돌릴 수 있을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미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는요, 일반인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거 인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멤버들은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 이 조정회부 권고날 이런 뉴스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것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충분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죠. 자, 보시면
이게 바로 홍지윤 씨 사태와 같은 법원에서 가처분, 계약, 효력, 정지, 인정을 해준 사례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신청한 효력 정지 해줄게.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계약 해지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한 정산 문제 또는 멤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의 소화 등등등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팩트로 드러나는 결과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법원에서 볼 때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이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것을 거부하여 너희들끼리 좀 더 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면서 인용해 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매니지먼트사와 아티스트 간의 앞으로의 연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 세간에서 난리를 치던지 말던지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처분, 인용, 인정, 승소 나올 텐데 라는 생각에 거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예외점을 봐야 합니다. 이 가처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로 승소한 사례이지만 정작 이 피프티 멤버들과 아주 중요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성희 대표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가처분 결과에 실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손승연 씨의 사례죠. 자, 이 당시 때 내용을 보면요. 자,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 손승연 씨가 부담을 한다. 채무자는 전 소속사인 포춘의 이진영 대표님이었죠.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신규 음반이죠. 이 음반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손승연은 계약 해지를 우편 통지하기 전까지 전 소속사 포춘의 신규 앨범 제작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반 판매가 부진하여 손실이 예상되어도 무조건 음반 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 아예 제작 이행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승연 씨가 이 포춘에 신규 음반 내주세요 라면서 제작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떴다는 얘기죠. 포춘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정산 의무를 손승연 씨가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계좌로 받은 건. 그런데 문제는 손승연 씨의 개인 계좌에서 부당하게 경비 처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을 소명할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 계좌의 사용으로 손승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초래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승연 씨가 내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포춘사에다가 전달해줬다라는 이 과정에서 손승연 씨에게도 또 소속사에서도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소명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애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무슨 말이냐? 포춘의 지원이 부실하여 연애 활동이 어렵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또 손승연 씨가 경제상, 신용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도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손승연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출연 계약을 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포춘 소속사의 잘못이 없었다라는 거죠. 더불어 포춘이 정산 의무를 불이행했다. 손승연은 3년 동안 정산 자료를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의를 제기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받은 손승연 씨의 금액과 포춘에서 제시한 금액에 차액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죠.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손승연의 연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근거 자료가 소속사에 없었다. 소속사가 방해했다라는 손승연 씨 주장 자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춘 측에서는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었다. 재판부에서 볼 때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록상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손승연의 이 부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 근거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가처분 신청해서 승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손승연 씨의 이 소송은요, 이렇게 재판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앞선 소명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 포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프티 측에서는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멘탈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은 씨나 다른 연예인들 간의 소송처럼 그냥 소속사하고 연예인이 이렇게 시끄럽게 분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출했겠지만 정작 이들을 푸시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성일 씨의 사례인 손승연 씨의 경우는요, 재판부에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냥 너가 주장한 거는 너의 주장일 뿐 그 어떤 근거 자료도 없다. 나는 이것을 가처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피프티 멤버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더불어서 이 멤버들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인용이 되어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전홍준 대표님의 본격적인 반격, 광장 변호사와 정말 쟁쟁한 엄청난 변호사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엄청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안성일 씨가 이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등장하는 안성일 씨의 증언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피프티를 손절하는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보듬어갈 뉘앙스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 더불어서 이런 제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더기버스의 진짜 모습이죠. 자, 이때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보드의 장기 집권 중인 큐피드를 만든 더기버스라는 업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어트랙트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기버스는 워너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교보에서 IP 관련 가능성을 인정받아 100억 원을 투자받고 큐피드라는 곡을 빌보드에 20주 이상 있게 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보문고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큐피드, 피프티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다. 네, 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보시죠. 아티스트 중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비전이 일치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 소개문에 보면 백이사가 딱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워너 뮤직의 이 관계자들이 쫙 나오면서 해당 CEO도 있고 심지어 안성희 씨가 중간에 딱 위치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아니 피프티 멤버들을 만들어서 빵 띄운 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인데 안성희 씨가 여기 워너뮤직 코리아 레이블 배급사에 가서 이렇게 떡하니 사진을 찍고 엄청난 CEO로서 소개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백이사도 함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더불어서 피프티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기사로서 아레나코리아닷컴에 소개가 됐습니다. 야, 여기에서도요. 안성희 씨가 가운데 딱 있고 백이사가 옆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는 1도 없어요. 네,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아이돌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위기를 이겨낼 힘이 된다.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 그래서 자신만의 유니크함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틀을 깨고 노력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디션장에서는 제발 남들 다 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한다. 자신들이 발췌하고 자신들이 기획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아이돌들이다라는 생각을 이 더기버스 직원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올해 초에 있었던 한 촬영 현장인데요. 자, 여기 보이세요? 이게 더기버스가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강남에 있는 피프티 컴퍼니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기버스의 회사를 소개하는데 강남에 있는 피프티의 회사라고 소개가 되고요. 여기 보이세요? 더기버스 회사 로고 앞에 피프티 멤버들이 탁 서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야, 이거는 더기버스 소속 가수인 건지 어트랙트의 가수인 건지는 일반인들이 봐도 다 보이시지 않으세요? 대단합니다. 더불어서 더기버스 회사에 있는 응접실 소파이죠. 자,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백이사로 보이는 자, 이 사람, 모자이크의 인물. 자, 보세요. 같은 배경과 같은 의자. 피프티 멤버들이 더기버스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보였던 응접실과 똑같습니다. 네. 오죽했으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액자 있죠? 이 테이블로 이렇게 돼서 흰색으로 된 액자하고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액자하고도 똑같습니다. 백이사가 거의 한 99% 맞다는 얘기죠. 이런 황당무계한 행동으로 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를 이 멤버들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소를 하게 되거나 승소를 할지라도 그 뒷감당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